음악학과 내 총회가 최초로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악학과 내의 부조리를 JBS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우리 대학 학우들의 반대의 움직임이 뜨겁습니다. 그 목소리를 JBS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경영대 제4차 대의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중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과 추후 징계에 관한 논의를 JBS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경영대 사태에 대한 여파로 교내의 학생회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 현장을 JBS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둘째 주 JBS 헤드라인 한치안입니다. 시험 기간이 끝나고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저희 JBS 헤드라인은 시립대 여러분들께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언론기관이 맡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음악학과 내의 폭언, 집합 등의 학과내 부조리한 현상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학과 학생총회가 처음으로 열렸다고 하는데요. JBS에서 단독 취재했습니다. 음악학과 내의 폭언, 집합 등의 학과 내 부조리가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은 서울시립대 대나무 숲에 올라온 한 익명의 제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 제보는 음악학과 1학년 학생들에게 연습실 청소와 음악학과에서 진행하는 오페라에 대한 홍보를 강압적으로 시키는 악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음악학과 내의 집합, 폭언 등 학과 내 군기를 폭로하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JBS에서는 현재 음악학과 재학생으로부터 이러한 음악학과 내에 군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집합을 당하는 것부터가 피해를 입은 것이라 생각해서요. 네. 정확히 집합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14년도에도 모두 고개를 숙이게 한 뒤에 욕설을 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떤 선배는 의자를 던지기도 했고요. 그때도 남학생들을 엎드려 뻗쳐시키고. 혹시 15년도에 와서는 이 집합이 사라진 것 같나요? 이렇게 정말 엎드려 뻗쳐시키고 발로 걷어차는 그런 물리적 폭력은 없었지만 어쨌든 저학번들을 모아서 고개를 숙이게 하고 약간의 욕설은 있었어요. 이와 같이 음악학과 내에서 저학번에 대한 집합과 폭언 등의 부조리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이번 2015년도 또한 집합 등이 이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음악학과 학생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는 음악학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학생총회로 이번 사태에 대한 학생회의 사과와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학생회비 예산 결산 보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학기 초에 1사건들, 1학번들 저희 집합 한번 있었던 그런 점들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총회를 통해 음악학과 학생회는 집합과 인사권유, 강압적인 홍보 등을 공식적으로 없애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음악관 청소의 불균등한 분담에 대해서는 차후 해결 방안을 더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러고 한 번 더 입장 말씀드리자면 집합은 음악학과에서 앞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혹시나 누군가가 비공식적으로 집합이 다 비공식적이에요. 집합을 하게 된다면 그거 제재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데까지 학생회에서 음악학과 학생회에서 신경 쓰는 걸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학번제 폐지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학번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그때도 학생회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할 학번제를 지금처럼 견고하게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를 시간을 두고 흘러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음악학과 학생회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문을 게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음악학과 내에 악습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남은 임기 안에서 이 악습을 근절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할 것이며 빠른 시간 안에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학과 내의 폭언과 집합 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이어져 왔던 음악학과 내의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한치안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발표한 이후 우리 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져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교수진은 집필 거부 선언을 통해 또 학생들은 반대운동과 서명을 통해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우리 학교 역시 국사학과 교수진 전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집필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21일에는 인문대학의 교수 20명 또한 성명서를 통해 국정화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정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문적인 이유입니다.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으로 이루어지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서 그것이 옳다고 해서 가르치자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그 생각은 한국사 또는 역사학의 어떤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에서 거민정으로 전환된 것이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국정으로 되돌린다고 하는 것은 크게 보아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과를 퇴보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우려되는 커다란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고쳐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또 학계에서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문이나 방송 같은 그 대중 매체를 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화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교과서의 집필뿐 아니라 검정이라든지 제반 모든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그것은 그 정부의 그 일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게. 이후 국사학과를 포함한 인문대 학생들 또한 국정교과서 반대를 외치며 중앙로로 나왔습니다. 국사학과 학생에서는 성명서와 대자보를 붙이고 약 1,500명의 학우들도 연명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국정화 반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4차 경영대 정기대의원회에서 발의된 국정교과서 반대 성명서 또한 찬성 5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교수들과 국사학과 학생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임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그거를 현실적으로는 막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국정화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줄 생각이고요. 연합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우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학과에서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국정화가 확정고시가 된 이상 계속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확정고시 되었고 지금도 역사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시대인들의 관심과 비판의식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김은빈이었습니다. 경영대 학생회 학생회비 유용, 횡령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11월 10일에 열린 징계위원회에 소모임 바크와 학계시경연회 회장 역시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5일 제4차 대의원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경영대학 학생회비에 대한 특별감사 보고와 함께 징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임시총회에서 제기된 의문들에 대한 진위 여부가 드러났습니다. 첫째로 적격 증명되지 않는 감사자료 건수, 즉 영수증이 없는 지출액의 규모가 1,6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액수는 상당하지만 74건의 영수증 분실로 인해 추가적 유용이나 횡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 여부를 밝혀낼 방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로 14년도 학생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의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15학년도 학생회의 사업지출 내역의 상당성 비교를 위해 전년도 감사 내역 자료를 경영대 학생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4년도 경영대 학생회장은 당시의 감사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며 제공이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장 개설 일자가 2014년 8월 13일이기 때문에 최소 작년도 2학기분의 지출은 추적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소액 결제 내역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학생회 규모상 전체 회식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의문이 드는 내역입니다. 또한 전년도 감사위원장은 14년도 경영대 학생회 측에 지속적으로 감사를 요청했지만 지출 비용이 큰 것에 비해 정리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감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년도 자료는 전혀 남아있지 않아 많은 의혹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통장 사본을 훼손 및 조작하는 과정에서 1호학번 재무부원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학생회장은 통장 사본 조작에 대해 자신이 단독으로 지시를 하였으며 이를 재무부장이 알고 있었고 실제 행동은 1호학번 재무부원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10월 7일에 열린 경영대 2차 임시총회에서 1호학번 경영대 학생회원들은 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진술이 거짓 진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부학생회장이 통장 사본 조작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진술이 엇갈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영대학 학과 학생회비와 관련하여 징계 요청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통장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 6대 경영대 재무부장에 대해서는 퇴학을, 6대 경영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에게는 무기정학과 교내봉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상정한 요구안건이 대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학교에서 소집한 징계위원회에서 수위를 결정해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퇴학 요구는 그동안의 사례에서의 징계 수준에 비해 지나치며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투표 결과 엄중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경영대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11월 10일에 소집될 예정입니다. 이에는 경영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그리고 재무회계부장, 이외에도 추가적인 감사가 요청된 경영대학회 시경영과 소모임 박크 회장 또한 회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감사 결과와 징계 결과 보고는 차후 열릴 대위원회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경영대 전 학생회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지난 10월 7일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약속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이다혜였습니다. 경영대 학생회비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대학 학우들의 학생회비 사용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단과대학, 학과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도시과학대학이 나섰다고 합니다. 이지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도시과학대학에서 주최하는 학생회비 사이다 캠페인이 우리 학교 학생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사이다 캠페인은 사용 내역과 이유를 다 밝혀드립니다의 약자로 도과대 학생회와 소속 학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대학 학우들은 도시과학대와 소속 학과들의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며 학생회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호인 도시과학대학 학생회장은 학생회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학생회비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본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학생회비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느끼는 학생회비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후 차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한 도시과학대학 학생회는 이번 행사에서 학생회비에 대한 설문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회비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관한 설문 결과 42.1% 학우들이 정기감사를 받지 않아서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경영대 사태 이후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과 및 학부들은 학생회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총학생회는 지난 10월 12일 학부 및 학과 학생회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지난달 15일에 열린 경영대 제4차 정기 대의원회에서는
학과 및 학부의 학생회비 세칙 기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중앙위원회 또한 각 학과 및 학부 학생회비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수합하여 게시하는 등 학생회비에 대한 학우들의 의구심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회비에 대한 자정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더욱 건강한 학생 자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이재환이었습니다. 2016학년도 1학기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안내합니다. 우리 대학 무료 모의 토익 실시를 안내합니다. 서울시립대 방송국 JBS에서 제56기 수석국원을 모집합니다. 인문학적 도시 공동체를 모색하기 위한 무료 강연이 매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이번 주 JBS 헤드라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 하나, 바로 해결입니다. 해결은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음악 중 화성에서는 불협화음에서 협화음으로의 진행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립대는 무엇보다 이 해결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결을 통해 보다 서로 잘 조화된, 협화음이 된 우리 대학이 되길 바라봅니다. 이번 주 JBS 헤드라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